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기본간호의 개인위생 두 번째 파트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위생에서 등 마사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등 마사지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기능이 있고 긴장을 경감시키고요. 조직과 근육의 혈액순환을 자극한다고 합니다. 등 마사지의 종류를 살펴보면 경찰법이 있고 경타법, 윤활법, 지압법 이렇게 4가지 방법이 있는데 간호조무사 시험에도 가끔 나오긴 하지만 잘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간호사 시험에는 종종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공부가 좀 필요할 수 있죠. 경찰법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면 피부 표면을 손바닥 전체로 문지르는 방법이에요. 마사지 받을 때 손바닥으로 피부를 문지르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타법은 이름처럼 두드리는 방법이에요. 천천히 하게 되면 진정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빠르고 힘있게 하면 자극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시험에 이런 디테일까지는 잘 안 나오고요. 두드리는 방법이라는 것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활법은 손바닥과 손가락을 사용해서 피부를 주무르듯이 마사지하는 방법이고요. 지압법은 엄지나 다른 손가락의 끝을 사용해서 누르는 방법이에요. 이름 자체가 지압법이잖아요. 방법으로는 보기를 취하게 하며 등 마사지이기 때문에 보기를 취해야 되겠죠. 보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측이를 취해줄 수도 있다는 거고요. 등 부위를 노출시킨 후 손에 윤활제를 충분히 바른 후에 차가우면 놀랄 수도 있고 오히려 긴장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차갑지 않도록 손바닥을 문지른 후에 마사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게 간호사 시험에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경찰법 8회하고 윤활법, 지압법, 경타법 순서대로 각 2회씩 반복하고 다시 경찰법 8회로 마무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15, 20분간 반복한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간호사 시험엔 좀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건조한 피부나 노인 환자들의 경우에는 알코올 사용하지 않는다. 이전 영상에도 알려드렸습니다. 알코올이 피부를 더 건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외에도 피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알코올을 사용하면 안 돼요. 굉장히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션이나 오일을 사용하라는 얘기고요. 혈전성 정맥염 환자라든지 전염력이 있는 피부염 환자 같은 경우 그리고 늑골골절 환자 등은 등 마사지를 당연히 금해야 합니다. 피부염 환자나 늑골골절 환자는 전염이나 손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마사지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혈전성 전맥염 환자 같은 경우에는 마사지를 통해서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색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마사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에 혈전성 정맥염 올 때도 마사지 하지 않는다고 배웠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뼈 도출 부위나 청골 부위가 붉게 변한 경우에는 마사지를 중지해야 돼요. 그래서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측이나 체위 변경을 2시간마다 해줘야 된다는 거. 요거는 욕창간호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욕창간호도 여기서 좀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알려드려요. 다음으로 모발 간호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모발 두피를 청결히 유지하고 두피를 자극함으로써 모발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머리 손질과 빗질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면 긴 머리가 심하게 엉킨 경우에 풀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엉성한 빗에 오일이나 알코올을 적셔서 모발을 시작, 중간, 끝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빗긴다는 거 시험에 정말 한두 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침상 세발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준비 물품은 빗, 세발대, 물받을 양동이 돼야 물주전자, 샴푸, 온도계, 목욕담요, 친구 보호용 고무포, 그리고 헤어드라이기 등이 있을 수 있는데 딱히 외우시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네 라고 한번 읽어보시면서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필요한 물품을 사용하기 편한 곳에 두고 침대 높이를 간호조무사 허리 높이로 올려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신체 역학과 관련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 정도 높이가 좋다는 거죠. 다음으로 낮은 베개로 어깨 밑을 받쳐주는 거 중요한 포인트죠. 환자의 눈은 작은 수건으로 덮어주고 귀는 솜으로 막아주면
눈이나 귀로 물이 들어갈 일이 없겠죠. 환자 머리를 침대 가장자리로 빼줘야 여러분이 씻기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운 물을 붓고 두피에 샴푸를 바른 다음에 손톱이 아니죠. 이렇게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하면서 거품을 낸다는 거죠. 혈액이 머리에 묻었을 경우에는 용해를 위해서 과산화순소를 사용하면 좋다는 거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알고 계시면 좋겠죠. 샴푸가 묻은 머리를 철저히 헹구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야 되고요. 편안한 자세로 취해준 다음에 헤어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리고 빗겨 정돈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구강간호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구강간호를 하게 되면 당연히 기분을 상쾌하게 하고 식욕을 증진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2차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충치가 예방이 되겠고 치아와 잇몸을 강하게 할 수 있죠. 일반 구강간호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칫솔과 치약을 이용해서 치아를 닦아내는 방법으로 치아에 대하여 칫솔모가 45도 정도 유지하게 한다는 거, 요런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드러운 칫솔에 강모에 미지근한 물을 묻히고 치약을 바르고, 노인의 경우에는 손잡이가 큰 칫솔이 바람직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칫솔을 잡는 힘이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노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손잡이가 큰 칫솔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는 거 추가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치아의 안팎 표면 그리고 잇몸이 깨끗해질 때까지 칫솔질을 반복하면서 잇몸에서 치관 방향으로, 이런 부분도 시험에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죠. 치실은 당연히 칫솔질 후에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칫솔질과 치실이 끝났다면 그 이후에 입안을 헹궈 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일반 구강간호는 끝입니다. 다음으로 특별 구강간호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이 부분이 좀 시험에 더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특별 구강간호 대상자는 무의식 환자나 산소요법을 하는 환자, 장기간 금식 환자, 비위관 삽입 환자, 안면마비 환자, 탈수 환자 등에서 필요한데, 이 환자들에게는 큰 공통점이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혼자 스스로 양치질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죠. 무의식 환자의 경우에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없는 거고, 산소요법이나 비위관 삽입 환자는 뭔가 장치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기 쉽지 않고, 장기간 금식이나 안면마비, 탈수 환자의 경우에도 상태가 좋지 못하고, 안면마비 환자의 경우에는 흡인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특별 구강간호에 적응증이 될 수 있겠죠. 준비 물품으로는 과산화수소 희석액을 가장 많이 써요. 특히나 이 과산화수소는 치과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소독액이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클로로헥시딘도 많이 사용하는 소독액이고요. 그 외 필요한 물품으로는 생리식염수, 글리세린, 면봉, 곡반, 거즈, 서랍자 등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강간호를 하려고 하면 서랍자나 면봉으로 과산화수소나 클로로헥시딘이 적셔진 거즈를 잡고 치아를 닦아줘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품들이 필요한 거고, 곡반은 그런 구강간호를 하고 쓰여진 거즈들을 넣거나 혹은 입안을 헹구고 난 다음에 그 물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글리세린의 경우에는 입술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예방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랍자는 입을 벌리지 못하는 경우 혹은 혀를 눌러줘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과산화수소의 경우에는 백태 제거에 효과가 좋아요. 하지만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치아의 에나멜질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헹궈줘야 된다는 거 시험에 한두 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에나멜질이 손상이 되면 충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죠. 다음으로 구강간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고개를 옆으로 돌리거나 측위를 취해준 후 턱을 아래로 하고 곡반을 대어주는 거죠. 그 턱 밑에. 그리고 치아 사이, 치아 안쪽, 뺨 안쪽 등 구강 점막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닦아야 되고요.
솜을 자주 갈아주면서 깨끗이 잘 닦아낸 후 입가에 물기를 닦아냅니다. 면봉에 글리세린 혹은 바세린 크림 등을 묻혀서 입술에 발라서 건조를 예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섭자를 이용해서 구강간호를 할 경우에는 섭자가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치아나 잇몸에 닿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의치관리인데 의치관리가 시험에 정말 잘 나와요.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강조에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준비 물품은 의치 전용 세척제, 가끔 치약을 쓴다는 책들이 있는데 치약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마모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의치 관리할 때 좋지 않아요. 전용 세척제를 사용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리고 칫솔, 의치를 담을 컵과 물이 필요하고 꺼즈나 양치물, 양치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엄지와 검지로 거즈를 이용해서 의치의 앞부분을 위아래 방향으로 약간씩 움직여서 뺄 수 있는 거고요. 뺐으면 의치가 떨어져 파손의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면대 안에 타월을 깔아서 그 파손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의치를 흐르는 물 아래서 세정제와 칫솔로 조심스럽게 닦은 후에 흐르는 미온수에 의치를 헹구는 게 더 좋다고 해요. 미온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의치는 어디에 저장하느냐, 가끔 투명한 컵에 두시는 분이 있는데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보기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기에 불투명한 컵에 의치를 넣어 보관해야 되고요. 여러분 시험에도 잘 나오지만 뚜껑이 있어야 돼요. 뚜껑이 있는 컵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이 부분도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